돈키호테가 전하는 삶의 테크닉. 오늘은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 경기 사랑의 열매와 함께 연말 기부와 나눔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키워드 초대석. 연말연시 나눔과 기부의 상징이라고 하면 빨간 사랑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온도탑 모금 행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올해도 어김없이 사랑의 열매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모금 행사를 열고요. 사랑의 온도탑을 점등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 사랑의 열매 김효진 사무처장을 모시고 올해 진행되고 있는 모금 행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연말에 우리가 참여하는 따뜻한 나눔과 기부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키 여러분께. 네, 저는 경기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김효진이고요. 네. 추운 겨울 여러분 나눔으로 더욱 따뜻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열매 경기에서 오셨어요. 네. 그 기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랑의 열매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네, 정식 명칭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예요. 이거 9글자 발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공동으로 모금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설립됐는데요. 네. 사랑의 열매는 이제 나눔의 상징으로 저희가 홍보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이기인데 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1998년 11월에 설립됐고요. 전국 17개 지회가 있고 나눔을 통해서 민간 복지를 지원하는 전문 모금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복지를 지원한다. 어떤 곳들의 이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실까, 좀 자세한 부분들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되면 어떤 곳들에 쓰일까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오늘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도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또 응원의 격려의 그런 메시지들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 열려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키워드 초대석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사랑의 열매란? 무엇보다 사랑의 열매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빨간 사랑의 열매가 지금 사무처장님만큼 크게 저보다는 작습니다. 대형으로 지금 앞에 네네.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네. 이 사랑의 열매가 어떤 의미예요? 네, 빨간 열매가 3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자. 이 초록색 줄기는 하나된 화합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국민성금을 모금할 때 주로 사랑의 열매를 사용했고요. 우리 기관 상징으로는 98년부터 상징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야생에 자생하고 있는 백당나무 열매를 좀 모방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한 설은 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좀 두드러져 가지고 우리나라 사랑의 열매가 그 국제 대회에 가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붉은 깃털을 달아요. 일본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 보시면은 연말에 이제 일본에 있는 그 정치인 여러분들이 빨간 깃털 달고 다니면 저 뭐 달고 다녔지?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과 무지개로 된 거 달고 다니고 다 상징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예쁜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랑의 열매를 아마도 이제 연말쯤 되면 방송인들도 많이 이렇게 달고 다니고요. 많이들 보셨을 텐데 나도 좀 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입할 수 있나? 이렇게들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은행이라든지 주민센터에 가시면은 이제 기부할 때 모금함 옆에 이제 사랑의 열매 놓여 있고요. 우리 경기 사랑의 열매를 비롯해서 전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부할 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행사 때 오시면 사랑의 열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1억을 내도 1개, 10원을 내도 1개. 나눔을 상징이기 때문에 이 값어치는 똑같이 나눔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실제로 이게 뭐 하나에 얼마씩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기부하시는 분들께 네네. 상징으로 나눠드리는 거군요. 네네.
자, 앞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전국에 17개 지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 사랑의 열매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지 또 올 한 해는 어떤 성과들을 이루셨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경기 사랑의 열매는 이제 17개 지회가 이제 서울서부터 세종까지 이제 있는데요. 이제 광역시와 도 단위로 있습니다. 근데 경기는 이제 서울 지회 다음으로 지역 중에서는 가장 큰데요. 아무래도 경기는 인구도 많고 네. 경제력도 많지만 반면에 이제 빈부격차도 크고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 문제가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경기 사랑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올해 특히 이제 화성에서 큰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렇죠. 저희가 긴급 모금을 해서 3억 2천 정도 모금을 했고요. 저희가 기존에 모금했던 걸 더해서 이제 긴급 지원으로 화재 피해 지원도 했고요. 폭설 피해 지원도 하고 이런 긴급 재난 사건이 있을 때 지원하고 생계비, 의료비 소외계층들에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민간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이렇게 긴급 재난 시에도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네. 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연말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우리가 자주 만나보는 것이 우리 온도탑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현재 사랑의 열매에서 펼치고 있는 캠페인의 이름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올해 2024년인데 캠페인 이름이 2025가 된 게 좀 특이하시죠? 네. 올해 연말에 모금된 건 연말에 배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올해 모금을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금해서 내년도에 희망찬 내년을 연다는 의미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그 다음 해 이름을 그렇습니다. 붙이겠네요. 예. 2000년 12월부터 이 이름을 썼고요. 99년 12월부터 이 이름을 썼고 저희가 2024년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0일간 집중적으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모으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4대 지원 분야로 신사회문제 대응 지원, 사회안전망, 지역사회 돌봄, 교육 자립 등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국민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사랑의 온도탑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구도청 오거리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원 컨벤션 센터에 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구도청 오거리에 주로 있었어요. 이제 많은 도민들이 좀 잘 보일 수 있는 장소로 옮겨서 저희 이번 캠페인 목표가 341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금 목표액의 1%가 모일 때마다 나눔 온도가 1도씩 올라가도록 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얼마큼 모금이 됐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랑의 온도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역대 가장 높은 온도까지 올라갔던 게 혹시 몇 도인가요? 지금까지 역대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기억이 좀 안 나고요. 전국적으로는 137도까지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금이 100도 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좀 질문했는데요. 항상 그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복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금 목표가 넘치더라도 또 다음 연도에 또 희망찬 내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모금 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네, 모금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분 기관들한테 내년도에 지원할 걸 공모를 미리 해요. 그러니까 올해 여름에 내년도에 필요한 걸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저희가 이제 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저 어려워요라고 오면 그 각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정부 지원을 하지 못하는 명단을 넘겨줍니다. 이게 이제 행복 이음이라는 전산망이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이분은 좀 어렵지만 정부 지원의 기준은 안 맞아요라는 분이 훨씬 많거든요. 저희 이제 복지용어로 차상위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분들의 생계비, 의료비가 필요합니다라고 명단이 넘어오는데요. 네. 엄청 많죠. 사실 모금액보다 더 많은 명단이 와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들의 목표라 수요라든지
네, 복지기관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에서 넘겨주는 그런 명단이라든가 원하는 모금액들 그리고 기금액들 이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야만 사실 우리가 진짜 복지 기부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00도는 넘어서야겠네요. 네, 그걸 그쵸? 가장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랑의 온도탑은 몇 도까지 올랐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안타깝게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341억 목표에 75억 3천만 원 정도. 남부와 북부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데 네. 22.1도인데요. 전국 평균이 지금 57.2도거든요. 경기도가 낮네요. 네, 그래도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12월 초부터 모금 행사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기업 찾아다니면서 모금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렵지만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자영업자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왕에서 착한 가게는 월 3만 원씩 기부하는 착한 가게인데 이 착한 가게도 32개가 동참하기로 했고 나눔의 불길이 좀 일어나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즘에 많이 경기가 침체되고 또 개인과 기업들이 나눔 심리도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들은 많이 봤지만 다른 지역보다도 경기도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그러네요. 실제로도 보시기에 어떠세요? 좀 현장에 계시니까 나눔의 손길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사실 우리가 불황일 때 또 경기가 어려웠을 때 모금액이 잘 될 때 해가 좀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경기 불황은 모금이 안 된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를 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얼마나 어려울까 해가지고 기부를 하거든요. 근데 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녀보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기부는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너무 어려워서 올해는 기부 중단하겠다라는 분도 섞여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 중에 올해는 좀 중단해야겠어요. 폐업합니다. 이런 소식 들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66.8%로 지금 현재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항상 기적이 또 보이지 않는 경기 도민의 뜨거운 나눔 손길이 이어져 가지고 돌파한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서 모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들 앞서도 잠깐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지금 듣는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현금 없는 사회잖아요. 모금이 잘 안 돼요. 네. 이제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키오스크도 이제 전국적으로 좀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5대를 좀 확장해 설치하고 있고요. 네.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부 활성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좀 기부할 수 있게 했고 아까 말씀드린 월 3만 원 기부하는 착한 가게, 직장 단위로 기부하는 착한 일터 등 소액 다수가 참여하는 모금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참여를 좀 높이고자 ESG 나눔기업회를 들이면서 나눔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좀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사회공헌을 제안해서 어제도 되게 작은 기업이었는데 5천만 원을 기부하시더라고요. 화성에 있는 기업인데 네. 본인도 굉장히 어렵지만 또 이럴 때 얼마나 더 다른 데는 어렵겠나. 종업원도 수가 10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직 우리의 나눔의 손길은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한 번 더 뛰고 네. 한 번 더 찾아가고 제안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진짜 열심히 발에 땀나도록 이 추울 때인데도 불구하고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기부에 동참하는 방법. 이 방송 들으시는 동키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부에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오스크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키오스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도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쉽게 내가 어디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겠어,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눔에 동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요. 전화기를 딱 여셔서 060
700에 하나둘 하나둘 이게 사랑이 하나둘 쌓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통화 3,000원을 기부하실 수 있어요. 전화기로 바로. 그리고 이제 키오스크 찾아가야 되잖아요. 네. 안산시, 용인시, 성남시 이런 시청을 찾아가는데 기부하는 게 이거 쉬운 건 아니고 의왕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시면 거기에도 좀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쇼핑하시다가 기부할 수도 있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 식당이나 이런 데 작은데 모금함들이 다 있어요. 그런 데도 참여하실 수 있고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쉽게 모바일을 통해서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또 착한 펫이라는 캠페인을 좀 했는데요. 착한 펫. 네, 이게 반려동물 1,500만 원 시대라고 하는데 이번 주 18일 날 이제 우리 홍보대사 유선아 씨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제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당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유기견이에요. 그래서 하도 아파가지고 당장 나으라 그래서 이름이 당장인데요. 근데 이 200호 가입을 했어요. 근데 여기 그 월 2만 원씩 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부자가 반려동물이에요. 여기 도마뱀도 있고요. 곤충도 있고요. 반려묘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까지 뱀은 없어요. 근데 파충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이름으로 인증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기념품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유선아 씨도 생일 선물을 뭘 줄까 당장이한테 하다가 생일 선물 큰 선물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부 참여는 즐겁게도 참여할 수 있고 손쉽게 ARS 060-700-1212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내가 당장에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나눔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만큼 따뜻해지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OBS 라디오의 모토기도 합니다. 따뜻한 나눔. 그걸 좀 실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60-700-1212 전화 한 통이면 3,000원 이 기부가 바로 된다고 하니까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기부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다. 실제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사용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해요. 네,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사실 절반 정도는 기초복지로 지원해요. 기초복지라는 거는 생계비 의료비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두터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 받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거를 우리 복지용어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밑에 그 기초보장 수급자, 정부 세금으로 지원받는 사람 바로 위에 있는 계층이라고 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훨씬 많아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생계비, 의료비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복지 기관들에게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우리 뭐 화장실을 개보수해 주세요. 무슨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해요. 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에게 야간에 돌보는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등 이런 그 사회적인 필요로 한 민간 사회복지. 민간 사회복지라는 거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복지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최근 들어서 고려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격전지가 돈바스 지역인데 여기가 또 우리 고려인들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산, 평택, 뭐 안성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셨거든요. 근데 아마 방문해 보면 굉장히 어렵고 열악합니다. 그 단칸방에 막 10가정 막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직접 방문해 보고 이런 분들에게 따뜻한 저희가 뭐 생필품이라든지 이런 걸 또 지원하고 있고 연탄 한 장 또 쌀 이런 생필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도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신청을 해주신 분들 중에서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국가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서도 왜 중소기업이고 실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면 5천만 원을 기부해 주신 그 중소기업 사장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기억에 남는 기부 사례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다 보면. 굉장히 많죠. 올해 정말 눈물 난 사연이 많았는데요.
올해 이제 성남에 있는 할머니가 하나 돌아가셨는데 유상기부를 10년 전에 제가 여기 경기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 할 때 유상기부를 하셨는데 전 재산을 유상기부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 돌아가셨어요. 올해 5월에 돌아가셨는데 전 재산을 다 기부하셨고 그 전 재산이 건물이 있으셨거든요. 건물에 이제 4층짜리 건물 물론 이제 그걸 매각하고 저희가 이제 그 성남시 관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직접 가족이 없으셔서 저희가 상주가 돼서 장례를 좀 치러드렸는데 그분이 행상도 하시고 어렵게 보셨거든요. 평생 이렇게 부유하지 않았고 행복이라는 게 모르셨다라는 표현이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전찬진 기부자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올해 7월 30일 날 오셨는데 마지막 소원이 아너소사이어티가 개인이 1억 기부하는 거거든요. 자기 평생 소원이다라고 오셨는데 제가 얼핏 봤는데 손목에 밴드에 환자들이 하는 그 밴드 있잖아요. 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환자복을 입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정장을 깨끗하게 입고 오셨는데 노 부부가 부자 아니세요. 근데 1억씩 기부하셨는데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힘을 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례식당도 가고 올해 이제 이런 분들이 유독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기 아너소사이어티 행사할 때 눈물바다였어요. 이분들의 사연을 지금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분이 이제 가입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문자 메시지로 정말 제가 기부하길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 사랑열매 직원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내 평생 소원을 이뤘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좀 저며 왔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지원하는 사례로 이제 보면은 저희 이제 지원 사업 중에 이웃의 재발견이라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원 세모녀 사건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운데도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돌아가시거나 자살하는 많죠. 게 있어서 네. 찾아보자 이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보람됐던 게 한 사례만 좀 소개해드리면 네. 자살하시려고 그랬었어요. 30대 이제 그 2살 된 딸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었는데요. 남편의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남편도 소송을 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유책 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런 경우 좀 드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을 못 받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돼야 법의 보호 테두리에 들어와서 각종 수당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참 이런 부분. 그 기간 동안에 그 저기 뭐 생활비 주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정부 지원도 못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뭐 막막하신 거죠. 막막하다 보니까 휴대폰 왜 소액 결제 있잖아요. 대출 같은 거 사채를 쓰다 보니까 휴대폰도 이제 중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다 보니까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 2살 딸과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찾아서 일단은 휴대폰부터 개통을 드리고 이제 그거 연체된 거 이제 드리고 너무 잘하셨다. 네 그리고 한부모 법정 저기 신청을 하고 근데 이 사이에 승소했어요. 대법원 다행히 이 사이에 대법원 승소를 하셔서 정부 조건부 그 수급자가 돼서 됐고 어린이도 이제 그 2살 단 어린이도 어린이집 등원을 하게 되다 보니까 취업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공부를 하시고 새 삶을 가졌다. 정말 목숨 살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좀 그렇죠. 네, 이런 사연이 많아요. 그래서 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오늘 제가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이 돈키호테를 제가 장악할 수는 시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고 또 경계성 지능 아동들이 많아요. 저희가 안단테 희망열매라는 사업으로 이런 아동들 학교에서 왕따 당하잖아요. 그리고 지원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있는 아이들한테는 개근거지란 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얘네들은 학교에서 옛날에는 개근상 받으면 정말 성실한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학습 그 해서 여행도 가고 그걸 이제 신청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계속 개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여행 보내는 사업을 하는데 얘네는 단체 여행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네. 2-3명씩 이제 청소년들 짝을 지어서 보내는 거예요. 단체 여행이 아니라. 그랬을 때 애들이 정말
큰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죠. 네, 이런 사업들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아.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도와준다, 그냥 물품을 제공해준다, 그냥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이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상처를 좀 보듬어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다는 게 좀 느껴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같이 공감해주셨다는 게 이게 눈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막 울컥울컥 하시는 게. 지금도 가슴이 먹먹한 기부 저도 좀 해보고 싶네요. 기부금 쓸 일도 많은 것 같고 구석구석 잘 찾아내셔서 도움 주시네요. 저도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문자 주셨거든요.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5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혹시 끝으로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는 꼭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기부는 착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 활동의 하나거든요. 네. 내가 커피 한 잔 대신 또 영화 한 편 대신 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옷을 사는 대신 기부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기부하는 겁니다. 네.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기부하는 것이 바로 기부입니다.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은 또 나를 위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캠페인 슬로건이 기부는 나를 가치 있게, 또 기부는 우리 사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부는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네.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래 기부라는 거 나도 좀 해보자. 근데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 라는 분들 찾아서 해보는 것도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60-700-1212라는 번호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도 이 사랑의 나눔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 사랑의 열매 김효진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